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좀 예민한 얘기를 했죠. 여기 이론상 진리장을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이론상이라고 큰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론상의 진리 할 때 이제 주어가 이론으로 돼 있어요. 이론과 이론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아마 교학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을 이제 드렸어요. 저는 전통적인 그 말씀은 이론상은 이론의 그러니까 이론상은 표상이고 어느 실제가 있다고 하면 표상이고 이론은 실제 당체다. 이런 해석이 주된 해석이에요. 그래갖고 이론의 다른 표현으로 법신불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전통적인 해석인데 저는 이론상을 표상으로만 보지 말고 표상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론상은 문맥에 따라서 실상을 포괄한다 라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론상이 원불교의 원불교를 대표하는데 포괄적인 설명이 저희들에게 더 우리 해석의 영역을 넓혀주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의 법설이나 선진님들의 법설의 내용을 보면 어떨 때는 이론상을 그 진리의 실상으로 볼 때가 참 많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이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말씀에도 이론상을 사진으로 설명한 설명도 있고 그래요. 대종영상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진이라고 할 때는 사진 자체만을 본 거 아니잖아요. 사진을 본다는 것은 부모님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근거한다면 이론상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론상이라는 것은 그 표본의 이론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상징으로 마치 부모님 사진같이 걸어 놓은 걸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이론상을 발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참 이론상을 대종경에서는 이론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론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이론상이 가리키는 그 실제 이렇게도 해석이 돼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론상을 이론의 그 실상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저는 이론상을 좀 더 좀 폭넓게, 그러니까 표상과 실상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문맥에 따라서 표상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 그 진리의 실상으로도 사용했으면 어쩌냐라고 저희 주장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인지 대종사님 법설이나 또는 당대의 제자들의 그 글들을 속에서 이런 면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요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럴상을 그냥 표상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보통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할 때 이 뒤에 이론상은 법신불은 신앙의 대상이 되죠. 신앙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의 안내 표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신앙의 대상이 과연 이 대상이라는 것을 표상에 우리가 이렇게 상징하는 표상에 한정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론성을 표상과 실상, 실제 이걸 다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대종사님이 이론성을 표상이라고 설명할 때도 어떤 의미냐면 표상과 실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방편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그것이 표상을 통해서 실상의 즉각 즉입해라고 설명한 것이지 이것을 구분해서 보라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저는 주장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그 교단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이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론상의 진리장 제1절 이런 우리가 제2교육표의 제1장 이론상이 있고 제1절에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상의 진리를 좀 이 문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하다 보면 구조, 구성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전체적인 그 윤곽들을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는 주어는 이론으로 돼 있죠. 이론은 시작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론 우주만요 본원요 그러면 뒤에 재부재성의 시민요 말은 사실은 이론은 재부재성의 시민이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이론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근데 한국말은 생략해도 다 말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주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갔냐? 그럼 우리 다 알아. 대화하는 도중에 야 갔어? 그러면 알아듣죠. 근데 이렇게 현재 제가 뚝 떨어지고 말하면 이게 문장이 안 되지만 사실은 대화하는 과정에 갔냐? 그러면 그게 누가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왜 알아듣죠? 이게 주어를 생략해도 다 알아들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론이라는 걸 하나 주어를 두면은 다 이론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이론은 또 뭐가 돼요? 저 뒤에 보면 어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임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런 데 다 이론의 주어라는 역할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쭉 가다가 맨 나중에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것을 또 이것은 즉 또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제가 이제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이론상으로 표상하는 그 진리다. 이런 설명 하나가 되고 또는 이론이 나타내는 이론, 앞에 이론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론이 나타내는 그 실상 자체의 진리다. 이렇게도 설명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면은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제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 이 책에 186쪽을 펴보세요. 186쪽을 보면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림을. 사실은 여기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본원이다. 그러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뒤에 설명이 쭉 붙죠. 뭐 이걸 이제 구분해 보면 몇 달라고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론은 이걸 다 합쳐야 이론이다. 이게 아니에요. 맞죠? 이게
만일 그 필통 속에 연필이 10자루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자루가 다 들어야 완전하다 이게 아니고 그 한 자루가 다 완전한 거예요. 한 자루가 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1호는 우주만유 본원이며 1호는 재구재성의 시민이며 1호는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그러니까 우주만유 본원, 재구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같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뒤도 마찬가지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 본원이고 재구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에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뒤에로 보면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이거나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나 같아야 됩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달리 또 말하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이 자리나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같아야 돼. 이게 만일 우리가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알았다고 하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 문장의 구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도 알아야 되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이 문장 구조가 그렇다고요. 이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놔 봤는데 이론하면 이론 이코르 우주만유 본원이고 또 이코르 재불예성 시민이고 이코르 일체중생 본성이고 이코르 여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이것이 이코르 공정영재의 광명이야. 공정영재의 광명을 알았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따로 또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공정영재의 광명을 알았으면 이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한국말은 생성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이 생겨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고 원어란 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에서 어떤 더 근원적인 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이것이 그거고 저것이 저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예요? 그러면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겁에 은연자재하는 것과 둘이 아니에요. 아니 우주만유 본원을 알았으면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관겁에 은연자재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근데 우주만유 본원을 알았다고 하는데 뒤에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관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뭔가 하고 딱 걸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연말을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에서 나와 있는 이 문장 구조는 n분의 1로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뭐뭐 n분의 1로 하나씩 아는 게 아니고 n분의 1을 아니면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두 자리가 아니고 다 같은 말을 달리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은 있겠죠. 특징은 있어도 그것이 다른 것을 설명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했을 때 공정영재에 대해
공정영지가 바로 이 자리인데, 하나로 뚜렷한 이 자리인데, 이걸 달리 말하면 공정영지의 광명인데, 공정영지의 광명은 한편으로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를 그대로 달리 보면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분별이 없는 자리가 분별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말의 화려함에 제가 말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 최대한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우리가 보통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게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을 알면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또 달리 말하면 언어 명상이 완연한. 나중에 이제 뭘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번 이제 해볼 기회가 생길 건데, 이 일단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구조. 이론상 길이장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게 조금, 여기 한번 이걸 구조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를 한번 봅시다. 몇 쪽이냐? 186쪽에 보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해서 좌우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걸 나중에 저 뒤에 개성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구공한 자리예요. 구공. 굳이 설명을 하면. 근데 여기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구공이라고 보다 그냥 이게 분별이 없는 자리로 합시다. 분별이 없는 자리.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오른쪽에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별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이거 못하다. 이게 참. 시방 3개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게 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짜증이 나. 이게 편집 과정의 오류예요. 오류. 이게 분명히 이게 편집을 하면서 한자를 넣으려고 시방이 없은 게 십방으로 친 거예요. 십방. 갖고 고쳤는데 십방을 이제 시방으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안 그래야 되는데 보면 꼭 책을 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씩 발견되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에 돌이 하나씩이 탁탁 쌓여.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이게 한자를 안 붙여서 한자를 붙인 건데 붙이는 과정에 이해가 돼요. 이게 한자가 십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에서 보통 시방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치고 나서 이걸 시방으로 고쳤어야 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게 시방입니다. 시방 3개가 장중에 한 것을 같이 드러나고 그럼 여기는 분별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매개체로 공정영지의 광명이 붙어 있죠.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분별이 없는 자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분별이 있는 자리. 이게 이제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이게 진짜 그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이 확인하는 과정이 도전을 해봐야죠. 도전을 한번 해봐서 스스로가 이게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 진리장의 내용이 감을 잡아서 오는 건데, 자 제가 이 도식을 그릴 때 전부 다 이코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공부할 때 맞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긍정, 자기가 확인해서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전사님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 하나가 팍 들어오면 나머지를 다 뺄 수 있다는 또 그 희망이 있어요. 희망. 이게 다 알아야만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은 걸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 하나를 제대로 탁 알아지면 특징은 있지만 이게 싹 꿰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꿰질 수 있다는 또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죠. 1학년 과목 다 배워야 되고 2학년 과목 다 배워야 되고 3학년 과목 다 배워야 되고 4학년 과목 다 배워야 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부분에 하나를 탁 꿰뚫으면 개성은 있어도 그 설명의 그 어떤 그 개성은 있어도 우리가 그걸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한 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대목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가 이루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 시작되죠.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되게 요게 큰 타이틀로 돼 있죠. 어찌 보면 이론상 진리장의 그 대표 전제로 돼 있죠. 이게 이 세 대목이. 근데 이 대목이 여러 가지 응용이 되는데 교법의 총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법의 총설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법관 소태산의 교법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불교 교도가 되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항마이 정도 돼서 알아야 돼요. 아니면 보통급부터 알려고 발심을 내야 돼요. 그럼 보통급 때부터 알든 모르든 발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대종사님이 교법관에서 기반으로 딱 우리가 건축을 질 때 밑에 기반을 잡잖아요. 딱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모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야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교리도에 보면 이제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앞에 이 세 대목. 자,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 따로 있고 재불재성의 시민 따로 있고 일체중생의 본성 따로 있을까요? 이게 따로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 또. 그러나 저는 이건 따로가 아니다.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가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고 그 자리가 또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 그러면 일체중생의 내 본성을 알았으면 우주만유의 본원도 알아야 돼. 왜? 그게 같은 자리니까.
이제 이 고민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천도본문,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제 천도품.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보면, 무슨 말, 대종경 천도품 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독송, 아직도 이게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을 다 못 해가지고 한번 외워서 쭉 하려다가 한 번씩 틀려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그래서 웬만하면 보고하고 내가 어떨 때는 교무가 아직도 이걸 외지를 못하고 이러고 쩔쩔매는가 그런 자아 비판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 성품이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품이라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가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 보면 천도품 5장에 보면 그게 등장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다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이 하고, 자, 여기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도 할 때 이 우주와 만물은 여기 이론상 길이장으로 보면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우주 만물이죠. 맞죠? 이 우주와 만물도 할 때 이걸 달리 말하면 우주 만물이죠. 또한 그 근본은, 그러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이것을 이 이론상 진리장으로 말하면 우주만유의 본원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죠? 표현이 좀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줄여갖고 그냥 이 우주만유의 본원은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거.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이 자리가 성품짜리예요. 어떤 성품짜리?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 이렇게 돼요. 그 뒤에 뭐 한 이름도 있고 한 형상도 있고 뒤에 봅시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연필 있으면은 연필에 여기에 본원이 연필 있다고요. 연필에 이것에 뭐 근원으로 뭐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가 보는 저 산이 있으면 저 산에 뭐 본원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되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할 때 보면 저 비의 본원처가 뭐냐? 그러면 비가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비의 근원은 수증기고 수증기는 어디서 왔어요? 또 구름에서 왔으니까 구름. 구름의 근원은 이 수증기고 비의 근원은 구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이게 우주만유 본원이 그런 식의 설명일 거냐 이거죠. 여기 설명 대종사님이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천도법설에서 성품이란 무엇인가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까 또 반복을 해보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이 우주와 만물을 닮아는 우주만유잖아요. 우주만유의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한번 그냥 도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주만유의 본원 이코르 우주와 만물의 근본이고 이거 이코르 본연 천전한 성품짜리.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성품을 드러낼 줄 알아야 본원짜리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은 우주만유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작용하는 본디 그렇게 청정한 성품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서 보여줄 것은 연필밖에 없으니까 계속 연필을 들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한계에 대해서 항상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들어요? 연필이나 들어야지. 지금 연필을 잡고 있으니까. 자, 연필을 들었어요. 연필은 우주만유예요? 우주만유 아니에요? 우주만유죠. 연필도. 그러면 연필이 우주만유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주만유에서 빼기 연필.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이거 분명히 이것도 연필도 우주만유예요. 그러면 이 우주만유가 어디에서 드러나 있어요, 현재? 우리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것도 성품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품에서, 그러니까 성품이 또 따로 있다고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우리의 성품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성품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난 이 자리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돼 있냐면은 항상 경계에 매몰돼서 이거 경계에 매몰된 연필로서만 봐요. 이거. 논리적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저쪽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 지금 눈앞에 역력한 이 자리에서 연필이 드러나 있는 거. 말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태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포장을 좀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의두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두를. 문장 그대로 읽어봐야지.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탁 보이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한 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럼 다 생략합시다. 그리고 자, 또 부처님이 세존이 들었다 하면 이게 특별한 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꽃이라고 합시다. 또 꽃. 들 게 없어요. 꽃이라고 합시다. 자, 꽃을 들었어요. 뭘 봅니까?
꽃이 드러난 이 마음의 당체가 있어요. 이걸 뭐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의 근본이라고 해도 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드러난 이 청정한 자리를 성품이라고 하고, 이걸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필은 저 나무에서 왔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본래 뜻에서 어긋나. 왜 대중사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 말하기 참.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하늘에 달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순간 또 사람들이 서양 철학 생각해. 뭐 이데야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니까. 여기서 참달은 우리가 이렇게 뒤에 말하지만 공정영지의 광명같이 우리의 성품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이것을 비유로서 참 그림자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그림자달이 드러나게 하는 그 본디가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조정사님께서 대각일성으로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그러운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만유예요. 제가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지금 저기 바르고 있는데 이 약을 잘 나섰는데 이거 바르라고요. 좀 발라도 괜찮다고 해서 좀 바르고 있는데 지금 안 바르는데 지금 있어서 들었어요. 자, 봅시다. 요것도 만유예요. 맞죠? 만유. 만유를 우리말로 하면 온갖 것 그래야 되나요? 온갖 것? 그러면 이것도 만유죠. 요것도 만유죠. 맞죠? 이것도 만유. 이것도 만유. 이것은 이것이 드러난 자리가 뭐예요? 막말로 그냥 말해볼게요. 이게 드러난 자리가 뭐예요? 한체성에서 드러난. 이 한체성이 우주만유의 본원. 같은 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나, 이 한체성이라고 하나. 그러면 만유가 한체성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 이 자리가 일원이에요. 천지가 사실순환 풍운으로 상설로 만변을 해요. 온갖 가지로 변화를 해요. 그것이 그 변화가 역력한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대운상이 말하면 청정한 자리. 그래서 우리 그 경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럼 여기에 딱 그냥 붙잡혀요. 이것에 대한 나의 경험 이건 별로 경험이 없겠네. 연필은. 연필의 경험이 뭐 있을까? 나는 어릴 때도 너무 착해가지고 가만히만 앉아 있어갖고 이게 그 연필에 옛날에 막 넘어가면은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금 그서 놓고 이렇게 짝꿍 넘어가면 그 연필을 뚜루룩 굴려가지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추억이 딱 가요. 말하다 보니까 저도 추억이 있네. 연필 가면 추억이 딱 생기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경계에 매몰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연필을 역력히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자리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보통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연필을 갖고 싶다. 뭐 연필이 이제 싸니까 안 갖고 싶지. 연필이 많이 이게 다이아몬드다 보면 그냥 난리 나겠지. 이게 뭔가 이것에 이걸 뭐 하여간 그런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성품짜리를 대운사님께서 또 성주 같은 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천영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돼요. 천지가 영원하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지금 바라보는 천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천지가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본래자리를 영천영지라 한 거예요. 어떻게 천지도 오래돼도 다 바뀌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천지가 그래도 안 바뀌는 거 어딨어요. 그럴 때 그 천지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그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본래자리를 대명사님께 달리 표현하기에 영천영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상 서원문에도 우리가 항상 독경하잖아요. 이러는 천지부모 통법 법률의 본원이요. 할 때 천지부모 통법 법률이 바로 우주만유죠. 같은 우주만유 본원이나 천지부모 통법 법률의 본원이요. 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이에요. 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 저렇게 달리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은이 시열할 때 나중에 사은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사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은이 시열할 때는 우리가 원근 진소 희노애락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주만유를 천지부모 통법 법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바라본 것을 사안이라고 하면 계속 우리의 욕망을 충족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기훈련법, 정기훈련법을 보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정기훈련법의 성리 나오죠. 성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해요. 두 개. 그렇죠? 두 개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주만유 본래 이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대종사님의 뭡니까? 열반전의 후세기 인도하는 법설에 따른다 보면은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근본은 본래 청정한 성품짜리이므로 그럼 뒤에 우리의 자성원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성원리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근본적으로 방편상 이렇게 설명을 따로따로 했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천지만물 미생전 뭐 이런 표현들 막 헷갈릴 것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나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나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이건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거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눈앞에 유형 무형의 형상 이렇게 이게 딱 들면은 이 형상에 물들 것이 없는 그 우리의 마음의 본래 자리를 탁 자각을 해야만 우주만유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도 알게 된다.
그럼 이렇게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를 알면 바로 그 자리가 언어명상이 동공하다는 것도 관통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또 그렇게 됐을 때 언어명상이 완연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언어명상이 완연한 이 자리가 바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산종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산종사님 글이 참 이런 건 정말 우리 선진님들 정말 어마어마한 글들을 어마어마한 경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저는 일원 하면은 이게 하나 일자 쓰잖아요. 하나. 그건 이게 분별이 없는 자리가 하나라고 봐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뒤에 둥글원 이렇게 하죠. 일원 할 때. 저는 이 둥글원이라고 번역을 않고 뚜렷할 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설명해요? 주산 송도성 선지님께서 뚜렷하고 텅 빈, 그러니까 일원을 이런 이 자리는 텅 빈 자리고 뚜렷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 속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어느 것 하나 포함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의 성품 이 자리를, 청정한 성품 이 자리를 알면 이 자리에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포함되지 않음이 없죠. 천지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죠. 그야말로, 이 뒤에 진짜 좋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속으로 들어와도 안이 없고, 겉으로 나가도 밖이 없는 우리의 자성이라는, 우리 자성은 속으로 들어가도 안이 없고, 겉으로 나가도 밖이 없는 자리인데, 이게 우리의 자성이며, 우리 우주의 본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됐죠? 그럼 우리 우주의 자성자리 따로 있고, 우주의 본체자리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거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안팎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며, 이 자리가 또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를 쓰는 거예요. 한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텅 비어 온전한 뚜렷한 자리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원이다. 또는 일원의 참된 모습이다. 일원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설명을 일원상의 진리의 전체 구조하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서, 이 말은 우주만유 본원 이 자리는 달리 말하면 일체 중생의 본성도 되고 또 깨달은 재불재성의 시민자리도 된다.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자리를 그 설명법에 따라서 달리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잠시 쉬었다. 자, 제가 우주만유의 본원, 이것이 굉장히 교단적으로 중요한데, 대부분 이 우주만유의 본원을 경물치지적인 태도로서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물치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연필을 격해서 여기서 어떠한 꼭 과학적 사유같이, 과학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놓고 관찰해서 여기에 대해 합당한 어떤 원리를,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예. 지금 그러면 경물치지라는 우리의 동아시아의 사유는 굉장히 과학적 사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저는 우주만이 일원상이라고 말할 때, 일원상의 진리라고 말할 때의 우주만유 본원하고는 멀어진다. 그 본의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멀어진다.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본원이며 라고 말한 이 뜻과 안 맞다. 또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우주만유는 우주만유가 서로 간의 본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또 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본원이다. 근본이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만일 구름이 있고 비가 있다. 그러면 구름의 이 비의 본원은 구름이고 구름은 비가 내려서 그 수증기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구름의 그 본원은 이 비가 내려서 또 생긴 수증기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요. 이것도 뭐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근거다 해서. 그러나 이 말은 이론상장에서 말하는,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는 그 말의 의도하고는 벗어나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우주만유의 본원은 이 자리가 바로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그러니까 대종경 천도품 5장에서 말씀하신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 이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 첫 번째 말, 이런 쌍의 진리에서 첫 번째 말에서부터 핀트가 어긋나 버릴 수가 있다. 라는 말을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쌍짜리는 마음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설명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저 말하고 싶어요. 자, 재불재성이 깨달은 그 자리가, 그 마음의 그 당체 자리가 재불재성이,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죠. 깨달은 마음이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부처님께서 꽃을 딱 들었어요. 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가섭이 씩 웃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화시중이라는 것은 염화, 연꽃을 이렇게 대중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염화미소, 가섭이 미소지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딱 화두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도 무슨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고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굳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든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손가락을 하나 들든 꽃을 하나 들든 꽃이 하나 있었으면 꽃을 하나 들든 자 제가 이렇게 연필을 보이다. 같은 말이죠. 내가 여기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저 나주에 금성산이 보여요. 또는 금성산의 자락인 월정봉이 보여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저 금성산이 어떤 자리예요? 우주만이 본원이죠.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금성산이 펼쳐져 있는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자리나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만 한번 봅시다. 그걸지. 아니 제가 이게 뭐 그냥 내가 그 부처님이 보는 자리나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드러내는 자리나 재불재성이 드러내는 자리나 우리가 드러낸 자리가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비유를 제가 합니다. 여러 번 비유할 거예요. 물이 흐려진 것을 가만히 두면 맑아지잖아요? 맑아졌죠? 이거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대로. 비유를 하면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면 습관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담을 듣고 비유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비유적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대행사님께서 이 표본의 이론상으로 참 이론상을 알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실질을 말하고자 한 걸 봐라. 똑같은 말이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맑은 물이, 흐린 물을 가만히 두면, 시간이 두면 쭉 맑아지죠. 그러면은 그 속에 만약에 냇가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돌도 보이고 수풀도 보이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청정하다고 해요. 왜 청정해요? 그게 맑아져서 청정한 거죠. 분명히 그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가 쭉 거기서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 이것은 우리가 대상을 놓고 이해를 한 거잖아요. 대상을 놓고.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마음이 그러네 이렇게 알아져요. 어떻게 마음이 그러냐 아냐면, 자, 그러면 봅시다. 다시 물을 흐렸어요. 막 뛰어놀아갖고 물이 막 부연해졌어요. 근데 그때도 마음을 돌이켜서 본 사람은, 내 마음이, 저 대상이 맑게 개도 맑아진 줄 알고 물이 흐려도 흐린 줄 명확하게 아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흐린 것이 분명해지는 것도 마음이 걸림이 없고 무언가에 우리가 그걸 이제 청정하다고 이름을 지어지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흐리면 흐린 대로 뚜렷하게 드러나죠. 맞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재불재성은 아시는 것이고 일체중생은 모르고 산다는 것뿐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재불재성은 그것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고 일체중생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주만유 본원이며 우주만유가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지금, 자, 물로 따지면 물이 맑으면 맑은 대로 드러나 있고 흐리면 흐린 대로 흐리는 줄과 역력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려졌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흐려지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건 뒤에 조목에서 또 따져보게요. 오늘은 포괄적 설명만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이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을 떠나서 이해되는, 설명되는 것은 다 벗어나는 겁니다. 이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항상, 자, 지금 이렇게 내가 살이니까 별로 감정이 없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가장 리얼한 건 자기 배우자죠. 배우자를 보면 어떨 때 미워. 자식도 어떨 때는 미워. 이쁠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저도 지금 우리
애들이 사춘기 지나갈 때 보면 겁나게 밉다고. 아,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춘기 지날 때 저희도 부모님한테 거의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말을 않고, 저희들 어렵게 산 세대들은 뭐가 심하게 저항을 하면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소극적 저항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말을 않고, 그냥, 그것도 저항이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 하나 키우고 뭐 둘 키우고 하는 애들은 저항이 심하죠. 그런 친구가 앞에 있어. 부부가 뭐 말다툼 해갖고 앞에 있어. 그거 우주마녀 아니에요? 우주마녀예요. 자기 아내도 우주마녀고 자기 남편도 우주마녀고 우주마녀예요. 그 우주마녀예요. 근데 우주마녀 본원이 뭐예요? 아, 이제 이런 것이 가끔씩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실전. 그렇게 지금 미움이 확 나요. 화가 확 나요. 화가 난 마음에서 현재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마녀예요, 우주마녀. 그렇게 화가 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에 그 본원이 있다. 이걸 잡아내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번씩, 저도, 제가 현재 말띠예요. 우리나라 날 56. 제 아내도 56이에요. 싸워요. 주기적으로 거의 사이클. 예.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 아내가 좀 상태가 안 좋고, 우리 아내가 상태가 좋으면 내가 안 좋고. 일단 싸우다가도 한 번씩 저도. 근데 그렇잖아요? 싸우면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물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물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흐려졌죠? 물이 역력하게 흐리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만일 화가 났는데 화라는 데 걸리면은 화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마음자리가. 아니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자기가 화가 났을 때 한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 옛날에 관한다. 요즘 언어로 하면 관찰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이 내가 원래 이 본성 우주만유로 드러난 이 남편이 미워 죽겠어. 아내가 아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라고 이렇게 작동되는 이 마음 이게 우주만유잖아요. 우주만유가 드러나는 이 본원 자리가 화가 나면 화가 역력한데 화에 물들지 않아요. 원래 물들지 않아요. 이 자리가 우주만유 보는 자리예요. 이게 만유가 한체성 자리예요. 만법이 한 근원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하나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상황에 정신을 바짝 들이고 그걸 살펴야 돼. 딱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돼. 우주만이 본원이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다. 이걸 이론 대전사님께서 이론 하나로 뚜렷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화도, 자기의 감정도 화를 내면서도, 아, 하고,
화를 가지고 직관해버려야 돼.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짜리구나. 이렇게. 꽃을 들고, 그러니까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뜰 앞에 잣나무다. 근데 이렇게 잣나무 그렇게 마음을 안 건드려요. 잣나무 잘 안 건드려요. 잣나무. 좋구나. 네, 금성산 좋구나. 그렇죠. 근데요,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또는 자기 자녀가, 또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와중에 정말 곤란을 겪게 하는 분이라든지, 교무님들은 혹시 교도님이 자기 심기를 엄청 건드시는 분 있나요? 내가 건드는 교무님이 교도님을 건드는지, 교도님이 교무님을 건드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거기서 다 우주만유죠? 자, 우주만유죠?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경계예요. 경계의 본원이 뭐냐? 경계인 줄 알아차리고 경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그 청정하고 본래 걸림이 없는 그 자리를 잡아냅니다. 이게 바로 일원상을 법신불 일원상 이 자리를 신앙의 대상, 이 자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대해서 자기가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가지고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취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쌍자리를 발심이 안 나고 이런 쌍자리 쫙 법강 항마위 때나 해요? 처음도 법신불 이런 쌍인 이 우주만유의 본원 이 자리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도 이 자리로 귀결을 시키는 겁니다. 일원. 그러니까 참 대전사님이 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일원상 이런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일원이 뭘까? 일자 그러면 사실은 보통 이쪽 동아시아에서 일하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일을 쓰기도 해요. 둘이 아닌 자리가 하나다. 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분별이 없다. 자타의 분별이 없다. 자타의 분별이 없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자타의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역력한 거예요. 그 역력한 것을 뚜렷할 원을 쓰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니까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뚜렷한 거예요. 마음이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난 주가 분명한 거예요. 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화가 분명하고 마음이 기쁘면 기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원이라는 이 표현도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이게 따로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다. 그래서 눈앞에 제가 지금 보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걸 딱 들여놓으면 여기에 딱 잡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면은 10중 8구 이것을 잡혀요.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나서 이 눈앞의 유형, 무형의 형상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는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샌님들이 함정을 파요. 함정. 야반 한밤중에 나가서 개밥그릇을 만져봐라. 도대체 뭐지? 하고 그 문제의 함정에 확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그걸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당체에서는 삼천리로 그냥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일부러 함정을 파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함정이 빠지나 안 빠지나 하고 던져보는 거예요. 네, 대종사님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우주만유의 본원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 거래처가 있다든지 또는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온다든지 손님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손님이 기분 나쁘게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손님하고 좋게 지낼 그럴 때 그렇게 기분 나쁜 기분 나쁜 자리 기분 나쁘게 드러나는 그 당처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줄 아는 그 자리에는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라는데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러한 자리, 그런 자리를 텅 빈 자리라고, 그런 자리를 고요한 자리라고 하고, 그런 자리를 뚜렷한 자리라고 달리 말할 뿐이에요. 이것을 이론 한자로 하나 일 뚜렷할 원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같은 말을 또 수도 없이 할 거예요, 제가. 다른 말투로, 다른 어투로, 다른 비유로 또 바꾸고 해서 말할 것인데 오늘은 총괄적으로 앞에 한 단락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